대통령의 첫 인사에는 모든 것이 담깁니다. 그가 어떤 인물들과 나라를 운영하려 하는지,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가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자, 그래서 첫 인사는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자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첫 인사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아침 뉴스를 보며 경악하셨을 겁니다. 자, 이재명의 첫 번째 고위직 인사, 많은 국민들께서 아침 뉴스를 보고 경악하셨을 텐데요. 첫 총리 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정권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명한 두 사람,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공통적으로 반미 성향, 종북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재명이 출범하자마자 반미, 종북 인사를 앞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제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재명의 첫 인사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자신의 캠프 해단식 자리에서 이재명의 첫 인사가 반미운동의 상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리 지명자인 김민석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징역 4년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5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지만 2005년과 2008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은 인물입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이 같은 전력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깨끗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미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김민석을 총리로 지명한 건 미국과의 외교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총리가 되는 인물이 그 주도자였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철저히 자주파의 선봉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파란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노선이 아니라 남북 간 직접 대화를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이종석은 과거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의 등 대미 관계에서 외교부와 정면 충돌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야기시킨 인물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김정은을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하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전력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재명은 4일 취임사에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사실상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파트너로 이종석을 앉힌 것입니다.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햇볕 정책 시즌2를 시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종석과 과거 정면 충돌을 벌였던 위성락 전 북미 국장을 대통령실 안보실장에 임명하면서 한 정부 내에 자주파와 동맹파를 공존시키겠다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언뜻 보면 균형과 견제 시스템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정작 문제는 권력의 무게추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처음엔 동맹과 자주가 공존하는 듯 했지만 결국 NSC 중심의 자주파가 외교부를 압도하며 모든 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이 왜 이처럼 논란 많은 인물들을 굳이 첫 인선에 배치해야 했는가? 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기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고 외교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계보다 균형 외교를 지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그 어떤 대화 제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내는 인사를 안보 라인의 수장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사인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백악관은 이재명 당선 직후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자주파 중심의 대북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미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이재명에게 축하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들은 동맹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빠르게 축하 전화를 전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도 트럼프는 당선 직후 곧바로 12분간 전화 통화를 했고 문재인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선 직후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축하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내며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부시 대통령이 곧바로 전화로 축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재명에겐 침묵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전상의 실수가 아니라 이재명이 내세운 첫 인사, 반미운동의 상징인 김민석과 자주파 이론가인 이종석, 이 두 사람이 미국 측에 매우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침묵은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메시지일 수가 있으며 외교적 고립 가능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 정책을 정말 면밀히 주시합니다. 그런 미국의 눈에 이재명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첫 출발부터 반미, 종북 이미지가 강한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곧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걷겠다는 신호입니다. 자, 과거 김문석은 미국 문화원 점거로 반미운동에 선두에 섰고 이종석은 북한 정권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견지하며 자주파 노선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 두 인물을 총리와 국정원장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인사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노선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북한의 환심만 사는 위험한 실험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반 인사를 통해 정권의 방향성을 알아채고 보수파 진영은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국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